안녕하세요, 신 교수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질문부터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왜 살죠? 여러분은 왜 삽니까? 아침부터 뜬금없이 왜 이런 질문을 하냐고요? 제가 한창 강의를 많이 할 때, 그때 고등학생, 대학생, 아니면 일반인 대상으로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던진 질문이 이 질문이었습니다. 우리 왜 사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뭐 여러 가지 답변이 많이 나오지만 꼭 나오는 답변이 하나 있었습니다. 공통적으로. 그게 뭘까요? 죽지 못해 삽니다 했어요. 정말입니다. 죽지 못해 삽니다. 그러면 여기저기 깎아가지고 막 웃지만 사실상 보면 그게 많은 사람들이 잠재의식 속에 갖고 있는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죠. 말이라는 거는 내가 입 안에 갖고 있을 때는 내가 말을 지배한다. 그러나 말이 일단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말이 나를 지배한다. 따라서 우리는 죽고 싶다, 죽지 못해 산다 이런 얘기하지 말고 항상 긍정적인 얘기, 행복하다, 즐겁다, 꿈과 비전이 있다 이런 밝고 긍정적인 얘기를 하면서 삽시다. 오케이? 이러면서 이제 강의를 시작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이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엊그제 그 넥슨 김정주 회장이라는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기사가 떴더라고요.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얘기겠지만 사실 조금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물론 그 양반에 대해서 저는 일면식도 없고 막연히 알고 있는 거는 뭐 게임 업계에서 꽤 성공한 사람, 그리고 몇 년 전에 뭐 친구한테 주식을 무상증자했다나 이래갖고 뭐 검찰에 왔다 갔다 막 하고, 그 다음에 기자들한테 막 휘둘리는 그런 광경을 몇 번 본 기억밖에 사실 없어요. 그런데 어제 신문을 보다 보니까 조금 관심도 가지게 됐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봤죠. 그 사람의 그 이력을 보니까 68년생이더라고요. 68년생이니까 이제 한국 나이로 따지게 되면 환갑도 안 된 젊은 나이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데,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졸업했고 카이스트에서도 전산학 박사과정 수료했고 재산도 거의 9조 가까이 되는 그런 사람이 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아마 애도를 하고 있고 안타까워하겠지만 분명히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돈이 많은데 왜 죽어? 그렇죠? 더 나쁜 사람은 그렇게 돈이 많고 뭐 남부러울 게 하나도 없을 텐데 행복에 겨워서 죽은 거 아니야? 분명히 이런 나쁜 생각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면 우울증은 학벌, 재산, 명예, 직책 이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교통사고로 죽는 건 몸이 죽잖아요. 그렇죠? 그건 이제 입자적인 측면이고 눈에 보이는 거고, 눈에 보이지 않는 파동, 즉 정신이 죽는 거는 어떤 충격에 의해서 한 방에 죽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의 그 심리 상태를 좀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늦었지만 어떻게 했으면 나름대로 좀 치유를 할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찍는 겁니다. 저는 의학 박사도 아니고 그리고 어느 특정 분야에 대해서 학문의 깊이가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다양한 부분을 조금씩 다 섭렵을 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원인을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치유하는 방법까지 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나름대로 지금 갖고 있는 생각을 지금 쭉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들어보시고,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나 아니면 여러분 주변에
위와 비슷한 상황이 있다 그러면 좀 참고가 됐으면 그런 생각을 이제 합니다. 우선 행동의 메커니즘이라는 걸 보면 행동을 지배하는 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분명히 주변에 아니면 자기 스스로 내향적인 사람일 경우에는 자기 스스로 죽고 싶다는 말을 아마 굉장히 많이 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말을 지배하는 거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죽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다 보니까 자꾸 이제 말로 튀어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생각을 지배하는 게 의식인데 이 사람의 의식 수준은 부정적이었어요. 의식 수준이 낮았다는 뜻이죠. 언제부터? 제 생각에는 그때 검찰에 막 불려가고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럴 때 엄청난 그 자존심도 상하고 의식 레벨이 그 한순간에 턱 떨어졌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통사고가 막 나가지고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정신이 누워있는 그런 상태였단 말이죠.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공부도 잘했고 승승장구했고 집안도 좋았던 사람은 어떤 어려움도 없이 이렇게 잘 나갔을 텐데 예상하지 못한 그런 일을 하면 딱 겪다 보니까 본인이 도저히 핸들링할 수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의식 레벨이 바닥까지 쭉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의식이 슬픔, 무기력 상태에 떨어진 거고 이 상태가 지속이 되다 보니까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이제 잠재의식까지 갑니다. 잠재의식을 한번 딱 들어간 거는 최면 치유를 하기 전에는 안 돼요. 못 고쳐요. 의식은 내가 노력에 의해서 뭐 내 사람 박수도 치고 면서 올라갈 수는 있지만 잠재의식에 한번 딱 침잠이 되면 이거는 최면 치유해서 이걸 끄집어내기 전까지는 절대 못 고칩니다. 근데 많은 의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니까 뭐 이제 이 부분을 눈으로 치고 어쨌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행동을 하기 전에 여러 가지 어떤 징후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이 사람은 약간 내성적인 캐릭터였을 거고 자존심이 무지하게 강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쉽게 힘들다 어렵다는 얘기를 아마 주변에 하지 않고 혼자서 이렇게 감당했을 그럴 가능성도 꽤 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쌓이고 해서 결국은 터진 거죠. 사주학상으로 보면 이 사람은 신약사주에 해당이 돼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사람이 태어날 때 보면 우주로부터 기운을 받는데 이 기운이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걸 이제 신강사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대로 기운을 좀 약하게 받고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 신약사주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제 중화사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사주를 설명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신약사주의 특성은 뭐냐면 주변, 즉 환경의 지배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주변 사람의 영향, 주변의 그 환경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즉 많이 휘둘린다는 뜻이죠. 반대로 신강사주는 환경의 영향을 잘 받질 않아요. 에고가 엄청 강한 거예요. 신강사주는. 근데 이 사람은 반대였단 말이죠. 분명히 자기 에너지를 많이 남들한테 주고 남들을 많이 배려하는 그런 성향이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환경이 자기를 견딜 수 없게 그렇게 만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극단적인 선택까지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에 내가 이 사람을 만났다면 나는 설명을 했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상태를. 그리고 그 사람이 말을 하지 않고 이렇게 쭉 꽁치고 있는 그 생각을 다 끄집어냈었을 것 같아요. 질문을 던지면 계속. 이 사람은 분명히 이성파 머리형이거든요.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은 상당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입니다. 그랬을 때 무슨 소통을 해서 본인의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만약에 인정을 하게 되면 따르는 편이죠. 그러면 이제 얘기를 하죠. 현재 당신의 상태는 이렇다. 원인은 뭐였고 현재 여차저차 이렇다. 예상되는 결과는 이렇게 갈 수 있다. 따라서 이거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쭉 설명을 하게 되면 공감을 얻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쭉 공감을 얻은 상태에서 함께 우리 노력해서 이 부분을 치유해보자. 그러면서 지속적인 소통을 해야 됩니다. 즉 이 사람은 굉장히 외로운 상태였어요. 아무리 돈이 많고 주변에 친구도 굉장히 많았겠죠. 가족도 있었을 거고. 그렇지만 군중 속에서 느끼는 아주 고독한 부분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진짜 마음 놓고 소통할 대상이 없었던 거야, 이 사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극단적인 선택까지 간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좀 외향적인 사람들 있죠, 왜? 아유, 죽고 싶어, 뭐 이러면서 이제 술도 한잔 막 쏟아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잘 안 죽어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말수가 적으면서 가끔 이렇게 툭툭 던지는 사람, 이게 이제 예상 징후입니다. 그리고 어떤 이제 행동을 잘하냐면, 뜬금없이 이렇게 이제 카톡을 보내서 그동안 고마웠다, 뭐 사랑한다, 항상 행복하게 바란다, 뭐 이런 표현을 한다. 그럼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위험한 사람. 그랬을 때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어떻게? 가서 많이 소통을 해야 돼요. 안에 있는 생각 많이 끄집어내고 네가 외롭지 않다라는 거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게 내 가족이든 아니면 주변이든. 혹시라도 내가 지금 그렇다, 그럼 주변에 가까운 사람한테 내 상태를 많이 알려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점점 위험해지고 어느 한순간에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조금 더 걱정되는 부분은 베르테로 효과라는 거 있잖아요. 왜?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유명한 사람이나 어떤 연예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극단적 선택을 했었을 경우 따라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지금 현재 상태는 뭐냐면, 와, 저렇게 재산이 있고 저렇게 대단한 사람, 부러울 거 하나도 없는 저런 사람도 죽는데, 쉽게 얘기해서. 그럼 나처럼 보잘것 없이 가진 거 없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은 살 가치가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천만의 말씀이죠. 사람은 누구나 이 우주랑 똑같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공이고 살 가치가 없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저 포함해서 이 세상의 주인공입니다. 가장 소중한 사람이고 살아야 될 분명한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조금 무거운 얘기를 해서 좀 그렇긴 한데, 제발 주변에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없기를 바라면서 이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건강하게 살아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큰 행복인지, 그게 정말 의심스럽다면 어디가 보면 되냐면 안병동에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병원의 중환자실에 한번 가보시면 됩니다. 오늘 하루를 살기 위해서 약책같이 지금 버티는 그런 사람들이 보면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숙연한 그런 생각을 갖게 될 겁니다. 그렇죠? 우리 죽지 맙시다. 자, 그래서 오늘도 건강하게 살아있음에 감사하면서 행복한 상상과 절대 긍정 마인드로 활기차게 출발합시다. 오케이? 파이팅! 감사합니다.